자, 두 번째 영상 한번 촬영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영상에서 제가 설명할 내용은 기대 효용 이론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앞으로 분석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불확실성에서 이제 어떻게 선택할지 이 모든 분석은 이 바로 기대 효용 이론에 이제 근거를 두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다니엘 베르누리가 소개한 기대 효용 가설 있죠. 어떠한 로터리가 더 좋은지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걸 얘기할 때에는 요 바로 기대 효용을 계산해서 어떠한 효용이 더 좋은지 그걸 얘기해야 된다는 이건 가설이에요. 이게 왜 가설이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러한 유틸리티 펑션이 이제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게 과연 존재하는지 한마디로 어떠한 의사결정권자의 그 로터리에 대한 어떤 그런 선호 체계를 정확하게 대변하는 이러한 펑션 U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 베르누리는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설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이걸 이제 이론으로 정립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기대 효용 이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얘기해 보면은 우리가 소비자 이론에서 이제 어떠한 번들을 선택할지, 그러니까 어떤 예산 제약하에서 이제 어떤 번들 X1과 X2 이 둘 중에 뭘 선택할지 그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일단 이거는 여기서 과연 이 소비자가 뭘 더 좋아하는지 그거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번들 X를 더 좋아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소비자의 이 번들에 대한 선호 체계가 5가지 가정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4가지 가정, 이행성, 완비성, 그 다음에 연속성, 그 다음에 단조성. 이런 걸 만족하면은, utility function U가 존재해서, 만약에 소비자가 번들 X를 더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 utility function의 값이, X에서 더 큰 값을 가지는 거예요. Y에서보다. 이러한 펑션 U가 언제 존재하는지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성립하면은 우리가 이 펑션 U가 이 소비자의 그 번들에 대한 선호 체계를 완벽하게 이제 대변한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representation theory라고 이제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불확실성에서의 이제 그 선호는 우리가 이제 로터리를 봐야 되는데요. 언제 L1이 L2보다 더 좋은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기대 효용을 계산을 해요. 펑션 U를 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분석이 언제 적합한지, 한마디로 이러한 U가 언제 존재하는지. 만약에 이거랑 서로 동치면은요. L1을 언제 L2보다 더 좋아하냐면은 L1의 기대 효용이 L2의 기대 효용보다 더 클 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대 효용을 계산하게 될 건데요. 이 utility function, 이 기대 효용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이 function U의 이제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U가 언제 존재하는지. 이게 존재하면은 이제 이 function U가 이제 로터리에 대한 그 선호 체계를 이제 정확하게 대변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function U represents preferences of lotteries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1738년도에 이 가설이 이제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언제 증명이 됐냐면은 1944년도 거의 200년도 후에 이제 증명이 된 거죠. 1944년도에 이 두 명의 학자, 첫 번째 학자는 이제 존 펀 노이먼이라고 Hungarian American Mathematician이에요. 수학자예요, 이 사람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자는 이제 오스카 모르겐슈턴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경제학자요. 이 두 명이 1944년도에 다음과 같은 책을 이제 출판하게 돼요. Theory of Games and Economic Behavior. 그래서 이게 이제 게임 이론의 가장 제일 처음 교과서라고 이제 인정을 받거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존 펀 노이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리 구글링을 해봤는데요. 이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 1900년도 초반에 이제 학자거든요. 그래서 1903년도부터 57년 오래 살지 못했죠. 한 54년도 딱 살고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Hungarian American Mathematician 수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을 그냥 단순히 수학자라고 부르기에는 좀 부족한 게 다른 분야에 엄청나게 많은 공헌도가 있어요. 그래서 피직스나 컴퓨터 사이언스나 또는 우리 공학 그래가지고 이런 다양한 분야에 이제 이렇게 되게 큰 컨트리뷰션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 사람의 적절한 칭호는 폴리매th 그냥 어떻게 보면 박식한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 시대에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서 이제 가장 리딩 매스메티션으로 이제 이제 보통 이제 간주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대한 수학자들 이제 있죠. 뭐 가우스도 있고 리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수학자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수학자 중에 이제 그 계보를 잇는 그런 위대한 수학자들의 거의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 사람이 위치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순수과학과 응용과학 두 개를 이제 서로 이제 합쳐놓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메이저 컨트리뷰션이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 있어요. 일반 수학에서요. 뭐 기초 수학이나 functional analysis나 그 다음에 representation theory나 geometry, topology, 그 다음에 numerical analysis. 그 다음에 물리학 쪽에서도 quantum mechanics 그러니까 이거 양자역학이라고 부르죠. 이런 것도 있고 이코노믹스에서 이제 게임 이론을 처음 그 선구자로 이제 또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도 뭐 리니어 프로그래밍 이런 좀 스토캐스틱 컴퓨팅 이런데 심지어 통계학에서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로 알려져 있는지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리스트가 엄청 많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68개가 더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헝가리 부다페스트 가보면 이 사람이 태어난 집 이렇게 있어서 지금 이런 집이 이제 보존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박물관으로 이제 보존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1900 언제 태어났죠? 이 사람이 1907년도에요. 1907년도에 태어나가지고 잠시만요. 1907년도인가? 1903년도에 태어났네. 1903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900년도 초반 때 이때 이제 세계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원래는 비엔나에서 이제 있다가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아니고 이제 부다페스트에 있다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제 그 고등과학 연구소라고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거기서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때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 이제 미국에서 이제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프린스턴 대학에 있는 고등과학 연구소에서 이 오스카 모겐슈턴 이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은 이제 경제학자예요. 경제학자인데 이 수학자인 존 번 노이먼과 이제 같이 컬래버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게임 이론에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파운드한 그런 이제 공로를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둘이서 같이 처음에 쓴 게 이제 1944년도에 출판된 Theory of Games and Economic Behavior 이 책이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게임 이론의 첫 번째 책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 오스카 모겐슈턴이 경제학에서의 가장 큰 공로는 이 폰 노이만 이때 이 사람은 경제학을 몰랐거든요. 이 사람한테 경제학을 소개시켜준 그런 공로가 이제 이 사람의 최대 컨트리뷰션이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얘기하기도 해요. 자, 근데 이 책에 이 기대 효용 이론이 이제 증명되어 있어요. 이 책의 부록에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베르놀리의 이제 가설을 이제 티어리로 이제 발전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조건에서 이게 가설이 아니고 이제 이론이 될 수 있는지 그 말은 결국에 이제 subjective utility function 아까 베르놀리가 얘기한 로터리를 평가할 때 우리가 이제 monetary value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그 결과가 가져다주는 monetary value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그 결과의 monetary value의 utility로 그걸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펑션이 언제 존재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조건을 이 사람들이 처음 이제 나열하고 그리고 이런 조건이 만족할 때 진짜 이 펑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놨어요. 자, 그래서 그 가정은 뭐냐면요, 조건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로터리에 대한 이제 선호가 어떠한 가정을 만족해야지 그 펑션 U가 존재한다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개의 로터리 중 이제 어떤 걸 더 좋아하는지 이 선호에 대한 이제 가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완비성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번들 두 개를 딱 두개 놓고 둘 중에 뭘 더 좋아하는지 소비자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불확실성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두 가지 로터리 중 어떠한 두 가지 로터리 중 이제 이 L1과 L2가 주어져 있을 때 L1을 더 좋아하는지 또는 L2를 더 좋아하는지 아니면 L1과 L2가 정확하게 무차별한지 이거를 consistent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가정 완비성이고, 두 번째 가정 이행성 역시 똑같아요. 복권이 3개가 있으면은요, 그 중에 L1을 L2보다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L2를 L3보다 더 좋아해요. 그러면은 이 의사결정자는요, L1을 L3보다 더 좋아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선호가 이제 이렇게 이행하죠. L1과 L3를 이렇게 이행하죠. 이 트랜스티브하다는 이 가정이에요. 세 번째 연속성의 가정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L1에서 우리가 L1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확률 분포죠. 그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확률 분포인데 우리가 그 확률 분포를 약간 변화시킨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이 사람이 L1을 L2보다 더 좋아하면은 이 약간 변화한데도 불구하고 역시 L1을 L2보다 더 좋아하게 된다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중교진 책에 좀 더 그 직관적으로 이제 이 연속성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상을 주는 피해 확률로 어떤 상을 주는 복권 L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가지고 어떤 상금이 예를 들어서 100불이라고 하면은요, 피해 확률로 정확하게 100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발생하는 하는 그 결과를 예를 들어서 0, 30, 100이라고 하면은요, 이 복권 L은 지금 1 피해 확률로 어떠한 상금이었고요. 피해 확률로 이제 상금이 있어요. 이걸 L1이라고 하면은요. 그리고 L2는 이제 불확실성이 없는 확실한 로터리예요. 그래서 0,1,0요. 확실히 30불을 저한테 주는 그런 복권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P가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러면 저는 로터리 1을 더 선호하겠죠. 왜냐면 확실히 100불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P가 0에 가까우면요. 0에 가까우면은 L2를 더 선호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0과 1 사이에 P가 이제 0과 1 사이에 어떤 숫자에서 이 로터리 1과 로터리 2가 정확하게 indifferent 서로 무차별하는 그런 P가 존재한다는 게 바로 이 연속성의 가정이에요. 이게 연속성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로터리 1의 그 기대 효용을 이제 우리가 표시하면은요. 만약에 여기 이제 X축에 P를 놓고 Y축에 이제 우리가 기대 효용을 이제 주면은요. expected return을 주면은 P가 0일 때는 그러면 이 로터리 1은 아무런 상금을 주지 못하니까 우리가 효용이 0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P가 1일 때는요. 1일 때는 이제 정확하게 100불을 얻으니까요. 대략 이 정도의 효용을 준다고 생각하면은요. 그러면은 이 로터리 1이 이제 P의 밸류가 바뀌면서 이제 기대 효용이 바뀌겠죠. 이 바뀌는 기대 효용이 이렇게 연속적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요. 그래프가 연속적이라고요. 그래서 U가 30인 것. 두 번째 로터리의 기대 효용은 딱 여기 박혀 있거든요. U 오브 30. 왜냐면 P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요. 이거랑 정확하게 같은, 이런 P스타가 존재한다는 거. 자, 그래, 이게 바로 이런 P스타가 존재하면은 그러면은 로터리에 대한 선호가 연속성을 만족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정을 이제 independence axiom, 독립성 가정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이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그런 공리인데요. 이 공리 내용을 읽어보면은 A랑 B, 상금 A랑 B 사이에서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해요. 그 다음에 C는 이거랑 관련 없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제 3의 결과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로터리 두 개를 만드는데요. 첫 번째 로터리 A는 A랑 C를 섞어요. P의 확률로 섞어요. 그 다음에 로터리 B는 B와 C를 역시 같은 확률 P로 섞어요. 그럼 만약에 A랑 B, 처음에 A랑 B에서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로터리, 각각의 섞은 로터리, 이것도 역시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게 바로 이 독립성 가정이에요.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독립성의 가정을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로터리 두 개가 있어요. L1과 L2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L1을 더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irrelevant한 L3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L1과 L3를 P랑 1-P의 확률로 섞어요. L1과 L3를요.
그래서 L1 프라임이라는 로터리를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P랑 1-P의 확률로 L2랑 L3를 섞어요. 그래서 L2 프라임이라는 로터리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만약 이렇게 섞었으면은요, 이게 이 선호 체계가 독립성을 만족시킨다는 얘기는 이렇게 섞으면 여전히 L1 프라임을 L2 프라임보다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L3가 뭐든지요, 상관없이. 그리고 P를 어떤 확률로 섞었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섞었을 경우에 L1 프라임과 L2 프라임을 비교해 보면은 L1 프라임을 더 좋아한다는 게 바로 독립성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섞는 거를 영어로는 compound lottery라고 얘기하거든요. compound lottery요. 그래서 로터리끼리 이렇게 다시 한번 섞는 거죠. 이거 이준 교수님 책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더라? 복합 복권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복합 복권이요. 자, 그래서 이게 L1 프라임을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P의 확률로 L1, 그 다음에 1-P의 확률로 L3, 그 다음에 L2 프라임을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은 P의 확률로 L2, 1-P의 확률로 L3.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1-P, L3를 각각 우리가 cancel off 해주면은요. 그럼 P, L1, P, L2 남죠. 그래서 P도 역시 지우고 나면은요. 그러면 결국 L1과 L2 남죠. 그래서 만약에 L1을 더 좋아하면은 L1 프라임을 L2 프라임보다 더 좋아한다는 게 그렇게 만족이 되면은 결국 이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게 돼요. 이게 왜 controversial한지 우리가 좀 이따가 유명한 example을 이제 한번 볼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런 독립성 가정이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 controversial한지 다음에 이제 한 몇 분 후에 제가 다시 언급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기대 효용 이론은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가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서 이제 이 로터리에 대한 선호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우리가 방금 소개한 그 공리를 만족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완비성, 이행성, 연속성, 그 다음에 독립성이요. 이렇게 네 가지 기본 가정을 만족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펑션 U가 그 아까 다니엘 베르놀리가 얘기했던 우리가 이제 복권을 평가할 때는 그 monetary value가 주는 그 subjective utility를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고요. subjective utility의 그 expected value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제 다니엘 베르놀리가 얘기한 expected utility hypothesis가 되는 거죠. 자, 그런 펑션 U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의사결정자가 L1을 더 좋아해요. L2보다. 그러면은 이 L1이 가져다주는 기대 효용이 L2가 가져다주는 기대 효용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L1이 가져다주는 기대 효용이 더 크면은 의사결정자는 L1을 L2보다 더 좋아한다는 거. 그래서 이 복권에 대한 선호 체계를 이 펑션 U가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다는 거. 이러한 대변하는 유틸리티 펑션이 그 선호 체계, 복권에 대한 선호 체계가 네 가지 가정을 만족시키면은 존재한다는 거. 이게 바로 기대 효용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존재한다는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 펑션 U를요, 이걸 처음 증명한 펀 라이만 모르겐슈턴 이 이름을 따가지고 펀 라이만 모르겐슈턴 유틸리티 펑션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네 가지 가정을 만족하면은요, 우리가 복권의 기대 효용을 어떻게 계산해 줄 수 있냐면요, 한마디로 다음과 같은 복권이 있다고 한번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 이 복권 같은 경우는 당첨될 확률이 0.1%예요. 그래서 0.1%의 확률로 이제 상으로 뭘 받냐면 노트북 한 대를 지급받아요. 그럼 이 노트북 한 대가 주는 머니터리 밸류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노트북 한 대가 주는 그 유틸리티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효용의 수준을 1000으로 일단 놔주면은요. 그리고 이제 복권이 이제 당첨될 확률 0.1%, 그래서 99.9%의 확률로 이제 낙첨돼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노트북 대신에 상으로
볼펜 한 자루를 받네요. 이 볼펜 한 자루가 저한테 주는 유틸리티는 1유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복권의 기대 효용은요. 이 노트북을 한 대 얻었을 때 저의 효용 수준인 1000유틸에다가 그거에 관련된 확률 0.1%를 곱해준 거죠. 거기다 더하기, 그 다음에 볼펜 한 자를 얻었을 때 유틸리티 1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의 확률, 이 효용이 실현될 확률 0.999를 곱해준 거. 그래서 다 더해주면은 1.999가 바로 이 복권의 기대 효용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노트북 한 대가 주는 모니터리 밸류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소개한 복권의 기대값이었죠. expected value요. 그 value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expected utility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효용이요. 그리고 볼펜 한 자루가 주는 그런 모니터리 밸류가 아니고 그 utility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각각의 확률과 곱해줘서 효용과 확률을 곱해줘서 전부 다 더해준 거. 이게 바로 복권의 기대 효용이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유틸리티 펑션을 우리가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지 좀 더 알아보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떤 복권이 있어요. P의 확률로 A라는 상을 주고 그 다음에 1 P의 확률로 B라는 상을 주는 경우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A라는 상이 얼만큼의 효용을 주는지 U of A랑 그 다음에 U of B 이거를 각각 설정해요. 그러면 이제 이 복권에 대한 기대 효용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P에다가 A가 주는 효용 곱해주고 그 다음에 1 P에다가 B가 주는 효용 곱해준 다음에 더해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 이 유틸리티 펑션을 어떻게 유도하냐면요. 어떠한 갬블에 참여했을 때, 그러니까 어떠한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했을 때, 그때 최고의 경우의 수랑 최악의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를 이루는 그러니까 최고의 경우의 수, 최상의 수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상금을 최대 얻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최악의 수에서 얼마만큼의 손실을 발생할 수 있을지, 이 대조를 이루는 두 금액을 선정해요. 그래서 이 둘에 대해서 임의의 효용 수준을 일단 부여해요. 이건 그냥 arbitrary 그냥 부여하는데요. 임의로 그냥. 근데 이제 최고의 경우의 수니까 일단 거기서 나오는 효용이 최악의 수에서 나오는 효용보다 커야죠.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숫자를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부여해요. 그러면은 이 두 극단적인 금액의 선정과 이들에 대한 효용 수준이 배정이 완전히 임의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일단 이 모르겐슈턴 유틸리티 펀 너이먼 모르겐슈턴 유틸리티 펑션은 기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L1과 L2 두 가지 로터리 중에 뭐가 더 좋은지 그러면 일단 그거에 대한 기대 효용을 계산하죠. 근데 기대 효용이 예를 들어서 L1 같은 경우는 3이고 L2 같은 경우는 2예요. 그 3과 2라는 그 숫자 자체가 주는 의미는 크지 않다는 거죠. 3이 2보다 크니까 결국에 우리는 L1이 L2보다 더 좋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L1이 L2보다 1.5배 더 좋구나.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수성이죠. 자, 이런 면에서 기수성이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 example을 통해서 어떻게 효용함수를 도출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최고의 경우의 수는 뭐냐면은 10억 원까지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갬블을 하든지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불확실성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미 어떤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최대 얼마만큼 얻을 수 있는지 일단 그걸 먼저 생각해요. 그게 여기서 지금 이 example에서는 10억 원이에요. 그리고 얼마만큼 최대로 손실을 볼 수 있는지 최악의 수죠. 이걸 먼저 결정해 줘요. 자, 2억 원이 되죠. 여기서는요. 이 example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은 최대 10억 원. 자, 최대 10억 원이요. 그 다음에 최소는 마이너스 2억 원. 자, 요 사이에서는 과연 효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걸 먼저 생각하면요. 자, 일단 이걸 결정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이제 X축에다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다 일단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억 원이 주는 효용을 먼저 계산해요.
그래서 u of 마이너스 2억은요. 자, 이걸 먼저 임의로 배정해줘요. 자, 이걸 0이라고 한번 배정해줄게요. 그 다음에 최고의 수, 그러니까 최대 얼마만큼 얻을 수 있는지 10억이죠. 이게 가져다주는 효용을 먼저 임의로 또 배정을 해요. 그럼 만약에 그냥 100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최소 아무튼 마이너스 2억이 주는 효용보다는 10억이 가져다주는 효용이 더 커야죠. 근데 얼마만큼 더 커야 되냐? 여기서는 지금 100이라고 더 주어졌는데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10억이 가져다주는 효용은요. 지금 Y축에다가는 효용을 놓고 X축에다가는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상승과 최악의 손실, 이거 두 개를 이제 놓고 그 사이에서는 과연 얼마만큼의 유틸리티가 발생되는지, 그 펀 노이만 모르겐슈턴 유틸리티 펑션에 이제 도출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에서는, 자, 여기 3천만 원 있죠? 3천만 원에서는 과연 유틸리티가 얼만큼 되는지, 이 펀 노이만 모르겐슈턴 유틸리티 펑션이 과연 얼마만의 값을 가지는지, 그걸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지금 이 로터리 같은 경우는 원래는 P 곱하기 이 로터리의 기대 효용은 P 곱하기 U of 10억, 그 다음에 1-P의 확률로 U of 마이너스 2억이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건 U of 3천만이죠. 근데 아까 연속성의 공리에 의해 가지고요. 이 연속성 공리에 의해서 U of 3천만과, 그러니까 3천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로터리랑요. 10억, P의 확률로 10억, 그 다음에 1-P의 확률로 손실 2억. 이 로터리랑 정확하게 indifferent한 그런 로터리가 존재하죠. 왜냐면은 이게 P가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확실히 오른쪽을 더 좋아하고, 이 로터리를 더 좋아하고요. P가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확실히 3천만을 for sure 얻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0과 1 사이에 이런 숫자가 존재하죠. 정확하게 이 둘이 indifferent한. 만약에 그 값이 0.4라고 하면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U of 10억을 뭐라고 줬냐면은 10억이 가져다주는 효용은 100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억이 가져다주는 효용은 0이요. 이건 그냥 임의의 숫자예요. 그냥 U of 10억이 U of 마이너스 2억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0.4 곱하기 100에다가 0.6 곱하기 0이니까 이건 40이 되죠. 그래서 3천만 원은 우리가 40이라고 이렇게 또 딱 값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1억일 땐 얼마, 2억일 땐 얼마, 3억일 땐 얼마, 9억일 땐 얼마. 이거 전부 다 이 P만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요. 이 P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선호에 대한 그 체계에 의해서 어떤 로터리를 더 좋아하는지 그 체계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유니클리 결정되니까요. 그리고 연속성의 공리에 의해서 그런 P가 반드시 0과 1 사이에 이제 각각의 왼쪽에서 이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P가 이제 각각 결정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P가 반드시 존재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른 이득의 수준에 대해서도 이렇게 똑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마이너스 2억과 10억 사이의 그런 이득에 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펀 노이만 모르겐슈턴 유틸리티 펑션을 이렇게 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는 지금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반복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연결한. 그래서 최악의 수 마이너스 2억, 그 다음에 최고의 수 10억. 이 사이에서 이제 각각의 액수가 실현될 때 이 사람의 그 유틸리티 펑션이 과연 어떤 값을 갖는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도출할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아까 그 기수성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펀더멘털 모르겐슈턴 유틸리티 펑션은요. 잠시만요. 카디널리티. 아까 카디널리티 나왔네. 카디널리티. 여기서 이 기수성이라고 나왔는데요. 잠깐만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수성이랑 서술성이랑 여기에 대해서 잠깐 헷갈렸는데 우리가 소비자 이론에서 이 유틸리티 펑션은 그 ordinal property를 가져요. ordinality 또는 ordinal property.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무슨 말이었냐면은
무슨 말이었냐면은 만약에 어떤 u 펑션, 예를 들어서 x1 곱하기 x2, 이 펑션이 번들에 대한 선호 체계를 정확하게 대변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어떠한 의미의 그 증가하는 함수로 이 펑션을 변환시켜도 그걸 이제 모노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렇게 모노톤 트랜스포메이션을 취해도 여전히 그 변환된 펑션은 그 소비자의 선호 체계를 정확하게 반영하죠.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거를 여기다 로그를 씌워가지고 로그 x1, 로그 x2 또는 제곱해서 x1 제곱, x2 제곱 또는 2분의 1승에서 x1의 2분의 1승, x2의 2분의 1승 이런 어떠한 펑션으로 전부 다 그냥 분석을 해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자, 이게 바로 그 서수적인 특징. 제가 서수가 ordinary 서수인지 기수인지 잠깐 헷갈려가지고요. 이게 이제 바로 그 서수적 효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x가 주는 효용이 그 숫자 자체에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게 번들 y에서 나오는 효용보다 큰지 작은지 이 순서만 중요하지 그 숫자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폰 노면 모르겐슈턴의 유틸리티 펑션은 이런 서수적 특징을 가지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무런 의미의 우리가 증가하는 함수를 통해서 이 함수를 변형시킬 수가 없고요. 어떻게만 변형시킬 수 있냐면은 만약에 u of w가 square root of w예요. 이렇게 square root 펑션으로 지금 그 폰 나이먼 모르겐슈턴 유틸리티 펑션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만 변환시킬 수 있냐면은 여기다가 ax 플러스 b요. 이렇게 선형 변환을 취한 것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 사람의 그 복권에 대한 선호 체계를 나타내는 그 뻔나면 모르겐슈턴 펑션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 square root of w plus 2 이런 거요. 아니면 minus 2 아니면은 여기서 a는 0보다 커야 돼요. b는 아무런 숫자와 상관없는데 a는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분의 1의 square root of w에 플러스 10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선형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환만 시키면은 그대로 선호 체계가 복권에 대한 선호 체계가 유지가 돼요. 근데 다른 펑션이요.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제곱이나 로그를 씌우는 이런 비선형 변환을 통해서는 그 선호 체계가 왜곡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취하면 안 된다는 점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서수적 성격이 아니고 보통 이제 기수성, cardinality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자, 그래서 극단적인 두 값이 주어지면 나머지 효용 수준은 uniquely 결정된다는 거죠. 독특하게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건 독특하게라기보다는 딱 uniquely 그러니까는 유일하게 이제 딱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자유도가 없어요. 아까 지금 3천만 원이 주는 효용이 얼마인지 이거는 우리가 이 A라는 숫자랑 이 B라는 숫자 마이너스 2억 원이 주는 효용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10억 원이 주는 효용이 얼마인지 이 두 개는 임의로 결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3천만 원이 주는 이 숫자는요. 이 A랑 B가 결정되고 나면은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그 P에 의해서 이 복권과 마이너스 2억 원 또는 10억 원을 주는 그 복권과 P의 확률로요. 그 다음에 3천만 원을 확실히 주는 그 효용, 그 복권이 가져다 주는 효용, 이게 언제 정확히 같은지 그 등식에 의해서 이제 40이라는 숫자가 유도가 됐죠. 유니클리 결정이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40이라는 숫자는 이제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0과 100 사이에서 이렇게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그 cardinality, 그래서 기수적 그 특징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A랑 B를 우리가 그 배정할 때에는 아무런 숫자 B가 A보다 그냥 크기만 하면 돼요. 이런 면에서 기수적인 성질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선형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선형 변환은 시킬 수 있지만 임의의 모노톤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가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약간 한계가 있어요. 왜 우리가 임의의 그런 트랜스폼을 우리가 시킬 수 없는지 거기에 관해서는 조금만 있다가 이제 다음 비디오에서 이제 위험에 대한 태도, 이 사람이 위험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위험을 회피하는지
이런 거 이제 공부할 거거든요. 그걸 공부하게 되면 이제 좀 더 명확해져요. 자, 그래서 여기서 W라고 나와 있는 거는 여기 아까 나와 있는 그 이득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Scaled function으로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선형 변환만 우리가 시킬 수 있지, 이미에 따른 모노톤 트랜스포메이션은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키고 나면은 그런 선호 체계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선호 체계가 더 이상 아니게 돼요. 다른 선호 체계를 나타내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의 제일 마지막 example은 뭐냐면은 아까 독립성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controversial하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과연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비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일 처음 비판한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경제학자 모리스 알레예요. 모리스 알레는 프랑스 경제학자거든요. 그래서 1900 몇 년도죠? 이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역시 받은 수상자인데요. 1988년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시장에 대한 이론과 그 다음에 어떻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로가 있어요. 근데 그중 공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렇게 overlapping generation 모델, 거시경제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모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골든 룰 세이빙 레이시오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관한 연구도 있고, 그 다음에 그중 한 가지가 이 사람의 그런 공로 중 한 가지가 요 알레의 역설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이그샘플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독립성이라는 가정이 얼만큼 되게 restrictive한 그런 가정인지,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런 가정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대 효용 이론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비판한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은 가정인지 한번 다음 이그샘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어떤 갬블이 있어요. 근데 세 개의 다른 상을 주는 갬블이래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한 푼도 안 주고, 어떤 상황에서는 100만 불, 어떤 상황에서는 500만 불. 자,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주는 어떤 갬블을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 아웃컴 스페이스는요, 이렇게 세 가지죠. 자, 이 세 가지 중에 다음과 같은 로터리를 이제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비교할 거는 이 L1과 그 다음에 L2예요. L1은 뭐냐면은 확실하게 100만 불을 주는 로터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터리는 1%의 확률로 아무것도 안 주고요. 그 다음에 89%의 확률로 100만 불을 줘요. 그 다음에 10%의 확률로 500만 불을 줘요. 자, 그래서 모리스 알레가 이제 여기에 관해서 이제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한테 이 L1과 L2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하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확실하게 100만 불을 주는, 당연히 L2에서도 이제 10%의 확률로 500만을 주고 89%의 확률로 100만 불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매력적인 로터리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L1을 더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동일한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제 확률 분포가 살짝 다르죠. 이제 L3랑 L4를 보여준 다음에 이 둘 중에 뭘 더 좋아하는지 역시 물어봤어요. 근데 L3는요, 89%의 확률로 아무것도 안 주고요. 11%의 확률로 100만 불, 그 다음에 500만 불은 실현이 안 되네요. 근데 L4에서는요, 90%의 확률로 0불, 그 다음에 100만 불은 실현이 안 되고, 10%의 확률로 500만 불을 줘요. 이럴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L4를 더 좋아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지금 100만 불의 11%의 확률로 100만 불, 근데 L4에서는 10%의 확률로 500만 불이죠. 달랑 1%가 1% 차이로 500만 불을 얻는 대신에 그 1%만큼 이제 아무것도 못 얻을 그런 확률이 이제 늘어난 거죠. 자, 그래서 이 L3랑 L4를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L4라고 대답을 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이거 L1과 L2에서 L1을 더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L4랑 L3 간에서는
L4를 더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대다수가 선호 체계를 이렇게 얘기한 이거랑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선호 체계는 아까 얘기한 독립성을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우리가 L1은 확실한 로터리죠. 100만 불을 주는 확실한 로터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시 써줄 수 있냐면요. 지금 L1 프라임을 어떤 식으로 정의할 거냐면요. L1 프라임을 지금 0,1,0 한마디로 L1과 동일한 걸로 이제 한번 정의해 볼게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거를 L1 프라임이라고 하지 말고 이걸 L3라고 할게요. L3를 0,1,0. 그 다음에 여기 L3가 있네요. 잠시만요. 이걸 그러면은 그냥 그냥 L1이라고 할게요. L1이라고 하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L 프라임을 하나 만들게요. 뭐라고 만드냐면은 11분의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1분의 10. 자, 그래서 L 프라임은 뭐냐면은 11분의 1의 확률로 아무것도 안 주고 그 다음에 0의 확률로 100만 불, 그 다음에 11분의 10의 확률로 500만 불. 이렇게 주는 로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L1을 어떻게 다시 제너레이트 시킬 수 있냐면요. L1은 결국에 뭐냐면은 L1은 지금 0.11의 확률로 이 L1과 똑같이 L1을 0.11 확률과 0.89의 확률로 섞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동일한 걸 섞은 거니까 결국에 동일한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L2는 어떻게 섞은 거냐면요. L1을 L1에다가 0, 자, 여기 L1 프라임을, L 프라임을 먼저 쓸게요. 그 다음에 L1. L2는 뭐냐면은 L 프라임과 L1을 0.12라고 0.89로 섞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지금 L1이 010이니까요. 여기다 0.89 섞으면은 0,0.89 그 다음에 0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L 프라임을 0.11의 웨이트를 준 거니까요. 그럼 여기다 0.11 이렇게 분배하면은 이게 첫 번째 거 0.01,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0,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0.10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더한 거. 이게 바로 L2인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사람의 선호가 인디펜던스 엑스임을 만족해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얘기한 거에 뭐였냐면은 여기서 L1 임의에 따른 걸로 이제 하나 섞은 거니까요. 이렇게 L1은 아까 아무거나 상관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죠. 그 다음에 0.11, 0.11 지워지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L1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나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있는 L1, 그래서 0,1,0을 여기 L 프라임, 11분의 1, 그 다음에 0, 11분의 10. 요 확률 분포보다 더 좋아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성을 만약 만족하면은요, 이러한 선호 체계를 역시 이제 생각해 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만족한다고 하면은요, 자, L3는 뭐냐면은요, L3는, 이걸 이제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은, L3를요, 0.89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섞냐면은, 1의 확률로 아무것도 못 얻는, 자, 이걸로 한번 섞어볼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0.89를 줘요. 그리고 0,1,0요.
아까 전에 L1이죠. 여기다 0.12를 줘요. 이거랑 역시 같은 거죠. 지금 L3는요. 0.89 분배하고 여기다가 0.11 분배하고 더해주면은 L3가 생성된다는 거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럼 L4는 뭐냐면은 L4는 아까 전에 1,0,0 여기다가 0.89 주고요. 그 다음에 11분의 10, 11분의 1, 0, 11분의 10. 아까 전에 이거 L'이죠. 여기다가 0.12를 줘요. 0.12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1,0,0, 0.89 이거 같으니까 이렇게 지워지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L4를 만약 더 좋아한다고 얘기했으면은 이거 0.11, 0.11도 지워지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뭐냐면은 L'을 더 좋아한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약간 좀 설명이 좀 복잡한데, 지금 L1을 L2보다 더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 010을 이 로터리보다 더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독립성을 만족하면은요. 근데 이 사람이 L4를 L3보다 더 좋아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선호 체계가 반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완비성과 한마디로 독립성을 만족하면은 완비성이 깨져버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아까 기대효용 이론에서 나온 네 가지 가정 있죠. 우리가 독립성을 계속 이렇게 가져가면은 완비성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한 것 중에 서로 간에 이렇게 모순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기대효용 이론에서 가정한 그 네 가지 성질이 이렇게 컨트로버시를 할 수 있다는 거. 특히 독립성에 관한 얘기거든요. 이렇게 독립성이 간족하면 우리가 어떤 걸 섞어도 동일한 확률로 섞으면은 항상 그건 이렇게 지워진다는 게 결국에는 독립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질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지금 여기서는 완비성의 가정이 이제 깨져버리는데요. 이 독립성을 가정하면은 이중교sim 책에는 또 다른 가정이 깨진다는 것도 역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다른 가정과 서로 간에 모순이 있다는 거. 이렇게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처음에 이제 이 제기한 사람이 바로 모리스 알레거든요. 그래서 이건 되게 유명한 이그젬플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만큼 독립성 가정이 되게 restrictive한지 거기에 관해서도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두 번째 영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상에서는 얼만큼 위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선호하고 그걸 또 싫어하는지 회피하는지 거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